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메인 강사가 됐나요? 좀 쑥스럽네요. 메인 강사라고 하니까.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옆에 사람 악수하고 우리 한번 하고 가시죠. 야, 정말 여기 분위기도 좋고 이제 우리 몸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메인 강사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전상 기획도 해가면서 이 코인을 만들어 과정 속에서 우리 최 소장님이 마지막에 한 그 4세대 코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떨리지 않나요? 아, 저도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저도 저기 앉아가지고 전율을 정말 느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 강의 중에 키워드가 보면 초연결하라라는 이제 이 단어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4세대 코인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코인이 어디에 연결했다? 이 쿠폰에 연결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아마 4세대 코인을 넘어서서 그 코인 다음 세상, 비욘드 코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정말 이 사실을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기록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근데 이제 이 코인이 제가 계속해서 여기 나올 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난한 거는 내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 내가 가난하고 물려줄 게 없다면 내 잘못이다라고 이 말 속에서 이 코인 시대는 내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코인을 막더라 하더라도 코인 세상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아니라 코인 다음 세상이죠. 그럼 코인 하면은 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공부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의미를 누가 부여하느냐가 이 코인인데 지금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코인 개발자들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3세대 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연결하라면 뭐겠어요? A와 B를 연결하고 이걸 세상을 연결하는 건데 연결하라라는 의미는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뭔가 계약이 성사되는 일을 블록체인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는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계약 성사의 수단으로서 뭔가 연결하라. 이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결을 하려고 이제 모든 사람이 가맹점을 연결하고 가맹점을 연결하는 자가 3세대 코인을 장악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결을 어디에다 했다? 쿠폰에다 연결했다. 근데 쿠폰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하고 접점을 연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 쿠폰이라는 게 흔히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폰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커피숍에 가면은 10개 도장 찍어 오면 다음 올 때 한 번 더 서비스를 한 잔을 더 무료로 줄게. 이 개념에는 근본적으로 10% 정도의 적립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는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코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코인 다음 세상.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쿠폰의 초연결 사이에서 꼭 필요한, 너와 나의 거래에서 꼭 필요한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기준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게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코인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만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고래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다른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백서 있냐, 상장 언제 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활동하면서 뭔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왜 올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야?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또 이제 부딪힐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자신있게 대답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이제 뭐 그분이 하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썰고 가야 됩니다. 거기 아까 우리 소장님처럼 계속 내가 그냥 계속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는 나중에 들어와 봐. 우리가 정말 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와도 돼.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이 쿠폰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확정형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마지막 장에 나왔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왜 니네들 마음대로 근거가 뭐야? 왜 올리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안 올리면 그러면은 지금 돈 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게 인위적이든 뭐든 올라가야만이 누군가가 돈을 벌게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일단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치로 이미 올라간 코인들은 그럼 왜 그럼 올라갔겠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라든지 일단 거래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아직 나오지 않은 3세대, 여기가 1세대, 2세대라고 한다면 3세대, 4세대 코인들은 뭐 올라가게 했든 아니면 뭐 거래가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맹점을 늘려간다고 하든 이 두 가지 부류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거래가 되는 코인과 여기에 새로운 상장을 코인을 기다리는 이런 코인들밖에 없다고요. 그럼 올리지 않으면 올라가겠냐라는 문제가 우리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가치가 이미 뭐예요?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코인들은. 그럼 여기 자신있게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가맹점을 늘려가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는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폭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가맹점은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가맹점이라면 비트코인 지금 받아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역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3번, 4번 이렇게 이제 3세대 코인이 준비하고 코인들이 여러분들 여기 뿔안에서 여기 들어가겠어요? 새로운 코인들에 만약에 새로운 코인이 어마어마한 백스와 어마어마한 뒷 배경을 가지고 내년 1월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는 뭔 근거로 그렇게 하는데, 아, 우리는 그럼 뭔 근거로 하는데 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가맹점을 가지고 갈 거고 어마어마한 사용처를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분명히. 여기 쏘고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어마어마한 사용처와 어마어마한 거래소를 가져간다라면은 페이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코인도 가상화폐라고 보자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맹점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가치로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확정형은 안정적으로 일단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게 인위적이든 뭐 인위적 맞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디든지 내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옵션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 손 들어보세요. 자기 위에 멘토의 옵션가를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청기누설한 거예요. 내 멘토, 그러니까 내 스폰서의 옵션가를 알고 있다라면은 청기누설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코드 막을 겁니다. 여기 한 명도 이 옵션가를 몰라요. 몰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거래가 되었던 샀던 간에 이 중간중간에 다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다 어쨌든 다 샀잖아요. 가격이 계속 500원 할 때도 있고 1000원 할 때도 있고 2000원 할 때도 있고 3000원 할 때도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그죠? 15,000원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맹점에는 현재 가격으로 다 받아줄 수만 있다면, 오늘 2,800원인데 2,800원에 가맹점에서 받아줄 수만 있다면 어떻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모든 사람이 내가
받은 가격에 상관없이 가맹점에서 받아줄 수만 있다면 이게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올렸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우리는 찾아야 돼.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렸는데 누구도 손해를 안 본다면. 받은 사람도 손해를 안 보고 준 사람도 손해를 안 본다면 P2P로 거래하면서 어느 누구도 손해를 안 본다면 이게 바로 우리 L센터예요. 이러한 코인은, 그러니까 3세대가 코인하면 이러한 코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이러한 강점이 있구나.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는 지금 못 느끼시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느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들어와도 되고 여기 들어와도 좋아요. 저는 여기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500원 할 때 고래를 내가 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어렵게 한 명을 고래를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고래가 됐다면 그냥 내 일만 우리가 이것만 공부만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코인이 L센터가 많이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가맹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보세요. 내가 고래 한 명 잡았다고 예를 들어서 잡았다 이상하네요. 내가 고래 한 명을 내가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서운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 10명 했다고 보자고 10명.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이 옵션가만 받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셰놀이지. 우리는 시세 발행 차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여기 사람은 10명을 이렇게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나는 한 명 했다고 서운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2,800원에 누군가가 이 고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한 명밖에 못했다고 보자고. 그럼 나도 한 명 했고 한 명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10명을 이렇게 또 계약을 했다고 보자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10명은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이 사람한테 가져가야 되죠. 코인은. 우리 L센터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10명 가져갈 때마다 내한테 코인을 가져가야 된다며. 이때 되면은 우리 거래처가 많이 늘어나게 있겠어요? 안 늘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만 기다릴 힘이 있다면 내가 한 명의 고래를 하든 한 명의 거래처를 이 고래가 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만 원이든 아까 2만 원이든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내 손을 떠나야 돼요. 고래들은.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럼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 가맹점만 늘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코인보다도 우리는 가맹점을 늘려가기가 좋습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 그래서 우리 코인은 여기에서만 이해를 한다면 고래가 되십시오. 빨리 내가 발행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래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이 옵션 가격에 내가 고래가 되는 것이고 내 옵션가를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명의 고래가 탄생했다라면 나는 이 시세 차익을 이 10명은 모두 내한테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중간에 한 명씩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10명은 전부 다 이 10건의 거래에 대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혼자만 이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명, 만약에 10명 됐다면 이 사람도 10명이 나간 거고 이 사람이 10명도 나간 거고 이 사람도 10명이 나간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가는 거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속내에서 이걸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속내에서 그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아직까지 본사 쪽에서는 이 개념을 크게 우리 쪽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본사 쪽은. 물론 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속내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가맹점을 늘려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코인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인이 다음 세상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개도국이라든지 후진국들이 이 코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후진국이 더 코인을 도입하려고 하겠어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왜 후진국이 코인을 도입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코인은 현재 가치로 사놓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은 발빠르게 코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선진국은 억압을 자꾸 하려는데 억압을 합니까?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나라가 더 많고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미래는 반드시 코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L센터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옵션가가 다 다른데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하고 제가 끝을 마칠 텐데, 우리는 초연결,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투어, 이거는 이제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연결하라.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하라. 쿠폰과 연결하라. 수많은 연결을 하는 속에서 우리 온라인은 버디버디 친구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L센터가 앞으로 우리가 제가 준비하고 있는 덤 777에서 온라인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들이 우리 L센터를 쓰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보면 우리가 정말 이제 가맹점, 여기 1호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1호점에 이러한 가맹점, 미장원, 호프집, 자, 이런 가맹점이 사용이 될 거고, 한 곳 더, 우리가 오프라인을 완벽하게 잡으려면 어디겠어요? 덤으로 주고 끼어 팔게 하고 있는 우리 대리점.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이 대리점을 장악하면 이게 뭐예요? 신 방판이 되겠죠. 이 방판. 그럼 오프라인에 움직이지 않는 곳, 가맹점에서 우리 L센터를 무한정으로 받아줘도 손해가 되지가 않고, 또 우리가 기존의 방판, 여기에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완벽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비욘드 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용해도 아까처럼 우리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받은 가격이 다 다른데도 사용처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올라가는 거에서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년 되면 15,000원에 우리가 상장하자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왜? 올라가는데 이유만 있다면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거기서 거래가 돼가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게 우리로서는 좋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죠? 내가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왜 상장 안 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되면 우리 상장하지 말고 사용처만 계속 늘려갑시다. 그리고 코인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상호 이익이냐? 받아줘도 여기 있는 우리가 커피숍에서 받아줘도 되고 미장원에서 받아줘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신방판 오늘 저는 제품도 나왔지만 이 제품을 우리가 기존의 제품을 팔던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우리가 기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아무리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제 제가 우리 박나희 대표님께서 그 미장원에 이 L센터를 사용하게 한다고 했으니 제가 거기 예를 들면서 끝을 내게 될 텐데, 자, 이 그림을 딱 이렇게 그리면 뭔가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둘 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미장원 원장이 우리가 발행처라고 보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행처. 네가 발행처가 되라고 했으니까 발행처라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강병중이가 고객이라고 보자고요. 여기 강병중. 실제 미장원 내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이발하러 이제 가야 되겠네. 저는 갈 거예요. 왜? 코인을 받아준다면.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쿠폰을 자, 이렇게 10번 찍으면 한 번은 무료로 커트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가 고객을 찾기 위한 용도였죠. 그죠? 그럼 10%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찍으면은 한 번 더 커트를 무료로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하나가 10%의 적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내 고객이 와서 이발을 하고 나면 10% 적립을 이 코인으로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연말에 하나가 15,000원이 되고 이상이 되고 다음에 오셨을 때 이거를 이발하실 때 결제를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미장원에서는 10%를 적립을 해주고 얼마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L센터를 30%까지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딱지를 달아놨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미장원이 처음에 고래가 될 때는, 그럼 우리 발행처가 될 때는 나는 이 미장원이 500원의 발행처가 됐다고 보자고요. 설명하기 쉽도록. 그럼 시간이 우리가 지나서니까 어떻게 1,000원 할 때 있었겠죠. 2,000원 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확정형으로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지만 고객도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상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고 안 서고를 떠나가 우리는 매주 1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1,000원일 때 이렇게 이발을 하러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10,000원을 딱 지불을 하니까 커트 비용이 10,000원인데 기존에 여기 도장을 찍어줬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L센트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10%를 L센트로 적립을 해주려고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안 깔려있어. 버디버디가 지금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깔게 되면 까는 순간 내 아래가 되는 거죠. 우리 플랫폼을 까는 순간 내 회원으로 영원히 이렇게 종이를 발급할 때는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내 회원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L센트를 사용한다는 건 영원히 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적립을 하려면 얼마를 적립해줘야 돼요? 10,000원이니까 1,000원을 적립해줘야 되니 L센트를 몇 개 주면 돼요? 주인은 한 개의 L센트를 주죠. 그죠? 한 개를 L센트를 주면서 이 고객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안 쓰고 가만히 가지고 계셔도 연말 되면은 15,0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지고 와서 현금처럼 30%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고객은 기분이 지금 일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가 안 써도 15,000원 되고 다음에 30%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쓰실 때는 옳은 가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자, 지금은 이 고객이 궁금해 하지 않았다고 보자고요. 이 새끼 또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원장님, 이거 못 믿겠는데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하러 가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보자고요. 내가 1,000원을 적립했지만 주인은 얼마를 적립해 준 거예요? 500원을. 나는 500원에 샀으니까 500원을 실제로 원래는 이게 1,000원에 적립해 주니까 나는 실제로 500원에 적립을 해 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있다가 한 달이 2,000원이 돼버렸어. 이 코인이. 그럼 내가 또 이발을 하러 갔는데 10,000원을 딱 내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코인이 있으면 30% 코인 결제가 가능하니까 7,000원 현금 내시고 3,000원은 코인으로 우리 L센트로 결제를 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7,000원 현금에 3,000원은 우리 L센트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놓은 게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인데 3,000원을 내야 되는데 한 개인데 2,000원이니까 0.5개가 부족하잖아요. 0.5개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0.5개만 있었으면 3,000원까지 결제했는데 하고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000원 결제를 코인으로 하나 하고 8,000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내가 현금을 기존에는 10,000원 나갔는데 8,000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또 0.5개를 또 줬어. 왜 0.5개 줬어요? 1,000원을 10%니까 10,000원에 10%니까 1,000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현재 코인이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2,000원 올라가 있으니까 0.5개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0.5개조차도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나중에 와서도 2,000원으로 쓸 수 있는데 또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을 빨리 사놓고 싶겠어요? 늦게 사놓고 싶겠어요? 빨리 손 올라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코인을 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객한테? 내가 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여기에 지급할 때는 500원에 지급이 된 거지만 여기에 0.5장은 또 얼마가 나간 거예요? 실제로는 250원이 나간 거죠. 실제로는 0.5개니까 250원이 나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쓰면 올라가고 쓰면은 할인받는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도 손해예요? 안 손해요? 손해가 아니잖아요. 경제 이론의 제로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본다라는 이건 아직까지 21세기까지 오면서 경제 이론을 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 경제 이론을 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깬 첫 번째 사례예요. 경제 이론 제로섬 원칙을 깬 첫 번째 사례라고 이게. 그래서 누구나 이걸 상호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L센트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3개월 내에 제가 전국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 제가 한 곳 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리점. 모든 방판을 앞으로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제가 생각을 감히 합니다. 모든 방판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 기존에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자고요. A라는 제품이 있다고. 방판을 하려면은 대리점비, 총판비 내야 안 내요? 저도 실제로 운영을 했었고. 그럼 300만 원 내면 대리점 조건에 소비자가의 30% 할인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총판하면 500만 원 내시면 대리점가에 소비자가의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품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지금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들어와야 되는지는 우리가 또 공부 많이 했잖아요. 버디버디 플랫폼이 진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우러져 한 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버디버디 앞으로 던 플랫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산자도 좋은 제품이 있다면 여기 와야만이 살아남아요. 여기 와야만이. 그것도 저는 그걸로 아까 우리 최 소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코인보다도 우리 플랫폼이 세계를 쓸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유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방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제품 저기도 나왔지만 절대 방판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 대리점 토큰이 되는 조건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현재 지금 8가지 제품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제품에 대해서 100만 원치를 내가 수령을 합니다. 수령.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의 시세로 L센트를 1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럼 제품만 주는 게 아니라 L센트도 좋기 때문에 우리 L센트가 대단하다면 다른 방판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일단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좋은 제품만 온다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 명 소개할 때마다 소개수당을 50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한다면 소개수당 50% 지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다단계도 아닙니다. 네트워크도 아닙니다. 딱 소개수당. 자기가 소개한 사람 소개수당만 50%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 밑에 급여 점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가 이제 설명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이제 대리점이 되면 초저가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영관 소장을 가장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절대 공장도 가격, 가져오는 인보이스 가격에서 회사가 가지는 마진은 1%도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거기서 놀랐어요. 누구나가 장사가 안 되면 회사에서 운영비를 빼기 위해서 이 대리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최 소장님은 절대로 이걸 올리질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짜리 제품 소비자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5천 원에 가져간다면 이 기존의 방판하고 어때요? 훨씬 더 낫잖아요. 만약에 3만 5천 원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10만 원에서 소비자가라면 3만 원, 5천 원 가져가면 훨씬 낫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모든 제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 아니라 여기에 L센트를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내 아는 지인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 10만 원이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가 대리점가가 만약에 7만 7천 원 또 이것도 이렇게 싸게 해놨습니다. 우리 회원이 되면 소비자가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매를 하는 것도 싸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기에 만약에 40%를 L센트로 받아준다면 7만 7천 원에 40%는 L센트로 받아주고 나머지 현금으로 한다면 자 현금으로 한 60%니까 60%면 얼마죠? 한 5만 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차액은 L센트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미 내 마진이 숨어 있어요. 내 마진은 이미 숨어 있고 이 L센트는 덤으로 받게 되는 거라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L센트를 이용했다라는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초기에 이렇게 내가 받은 가격들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용했다라는 거, 여기 썼다라는 거는 이 초기에 싸게 나간 것들을 소각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소각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센터는 이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싸게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거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게 핵심이냐? 만약에 이걸 올리지 않으면 이 싸게 산 사람들을 매입을 안 해버리면 상장을 했을 때 여기 모든 여기 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코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존 코인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처를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싸게 산 사람들이 소각이 되는 효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L센터는 정말 세계 최초로 쿠폰에다 연결한 사례가 될 것이며 확장형은 내가 이번 시대에 마지막 기회 부를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년 되면 우리 이 옵션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되면 오늘 이 순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은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 모든 코인이 이제 가려집니다. 실제로 정말 법적으로도 아마 가려지게 될 거고 어떤 코인이 이 세상을 뒤집을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와 내년 이 시간을 놓치면 어디서도 우리한테 돈을 벌어줄 기회는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도 매 하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나를 전달해야 돼요. 전달한다는 건 내가 싸게 받은 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다 보면 우리 회사도 비전이 커지다 보면 거래를 하려고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를 전달하는, 누구에게 하나를, 내 코인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